여러분, 미적분을 생각한 사람이자 유명한 천재로 알려져 있는 뉴턴과 우리나라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은 고등학생 중 미적분 문제를 더 잘 풀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볍게 생각하면 미적분을 생각해낸 뉴턴이 더 잘할 것 같지만 사실 뉴턴은 우리나라 수능 미적분 문제를 시간 내에 풀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뉴턴 이후 많은 사람들이 미적분을 연구해왔고 우리는 그들이 만들어둔 답을 보면서 정보를 익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글로 정보가 다음 세대로 전승될 수 있는 인류가 그렇지 못한 동물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수학 공부 방법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왔는데 왜 갑자기 정보의 전승이니 뉴턴이니 이야기를 하냐고 생각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뿐 아니라 모든 공부에서 모르는 것을 스스로 생각해 찾아내는 것보다 답을 보고 정보를 습득한 뒤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둑은 알파고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할 만큼 바둑 기사들의 실력이 알파고가 나온 이후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둑 AI가 개발되기 이전에는 어떤 수가 정답인지 알 수 없어 사람들끼리 정답일 것 같다고 추측한 것들로 바둑을 공부했다면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부터는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답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수가 정답인지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효과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에서 알파고가 둔 수를 바둑판으로 옮겨주시던 분이 바둑 급수가 5번의 대국이 끝난 직후 몇 단계나 급상승한 것을 보면 정답을 찾아내는 것 보다 정답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학습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수학도 동일합니다. 학생이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그 문제를 풀 수 있을 때까지 생각을 시키는 것은 사실 고문에 가까운 일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답을 그냥 베낄 것을 우려하여 수학 답지를 압수하시는데 이것은 학생이 수학과 더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답지를 보고 베끼는 이유는 한정된 시간 동안 정해진 양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스스로 다 생각하려고 하니 시간이 부족한 것을 넘어서 너무나 큰 정신적인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처음 공부하는 단원을 학생이 공부하면 오히려 학생이 답지와 친해질 기회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서 풀어보다가 막히면 답지를 보고 풀이를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한다면 학생들은 많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후 같은 책을 2회독, 3회독 하면서 점점 답지를 보지 않고 스스로 풀이하는 문제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수학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같은 책을 반복해서 풀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해했지만 여전히 학생들이 대충 공부할 것이 두려워 답지를 주는 것이 무섭다고 생각하시면 학생들에게 수학 숙제를 문제 개수로만 확인하지 말고 푼 문제 풀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검사해보세요. 부모님이 수학 풀이를 듣고 이해하기 어렵다면 학원 또는 과외 선생님을 통해서 숙제는 풀이한 문제 개수가 아니라 학생이 풀어온 범위에서 문제들을 설명할 수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특히 고난도 문항으로 올라갈수록 일정 실력 범위에서는 시간을 아무리 투자해도 풀지 못하는 문항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답지와 풀이, 강의로 많은 고난도 문항들을 이해한다면 차차 비슷한 고난도 문항의 풀이를 생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못하는 고난도 문항을 처음부터 스스로 풀라고만 강요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문제에 별표만 치고 넘어가는 숙제 보여주기식 공부만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와 풀이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본브레인을 구독하고 매일 일상에 도움되는 뇌과학 상식을 가져가세요.